오늘은 11월 14일 오후 2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송환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 어민 2명이 아주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 영역, 우리 관할구역으로 남하했습니다. 관계당국은 2일간의 이른바 합동신문조사를 하고 그들이 북한으로 귀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앞뒤 맞지 않는 말을 계속했고 경찰 특공대가 신문 장소에서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판문점에 내려다 놓으니까 거기서 그 두 사람이 이게 북한 지역으로 간다는 걸 알고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 어민 두 사람의 이 북송, 강제 북송 과정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이 형법에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두 가지 형태를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라 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관할구에 왔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 외국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과 법원의 재판권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그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관할구역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재판 관할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국적인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잠입하거나 귀국했을 때 이럴 때는 물론 당연히 그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 관할권 행사 안에서 수사도 받고 그리고 재판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민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와는 그 대등한 국가라고 가령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서 그 배에 16명 있었는데 10여 명을 살해하고 이쪽으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우리 관할구에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따라서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지금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지금은 일시적으로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그 속박 체제에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만은 그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우리 관할구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헌법적 관점에서도 북한 어민 두 사람은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우리 재판 관할권에 복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는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과거 관례로 이렇게 어선이 표류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다. 일대 그것이 표류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어민들이 당연히 나는 내 살던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의사가 확실할 때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의심이 있는 북한 주민이 우리 관할구에 들어와서 절대로 안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절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돌려보내서는 안 해야 됩니다.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도 없을 뿐 아니라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고문 위험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 우리 관할권에 들어왔을 때 절대로 그 해당 국민을 그 고문 위험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난민협약에도 우리나라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우리 형법, 그리고 남이협약, 국제규범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번 북한 어민 2명은
2일간 조사를 하고 그들의 자유의사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오히려 강제로 송환했다고 하는 일, 압도적 정황 증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국정조사나 아니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송환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거기에 관여했던 기관과 그 구성원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정조사나 검찰조사인데 지금 국회가 이런 일에 신경을 쓸 처지가 못 된다고 한다면 검찰이 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건에 문제되는 것은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에 판문점을 관할하는 우리 JSA 부대장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의 제1차장하고 문자 교신으로 이 신병 처리를 문의하고 그게 지시에 따라서 북한 지역으로 이 어민들을 넘겨줬다 하는 것이 지금 판명됐습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군 통수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훼손한 일입니다. 군대의 이 지시 명령이라는 것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그리고 그 예하 부대로 내려가는 이런 지휘계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만일 판문점 근처에서 또는 서해나 육군 전방부대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령 북한에 침략이 있다 이럴 때는 청와대에다 직접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휘계통을 따라서 합참의장 라인에서 방어를 하라라든지 공격을 하라라든지 이 경우 신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그 라인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령권, 군대의 명령권, 합참의장, 참모총장, 예하 부대장으로 연결되는 이 군령권을 무시하고 일선 부대장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하고 교신을 해서 송환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국군 통수계통의 문란 행위를 저지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이 사태를 두고 영국, 미국 등 거기에 유력한 정치 지도자나 국제인권단체에서 한국의 이번 이 처사에 대해서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인가, 인권 억압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이번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당 부분 낮아지게 됐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 조사나 국정조사나 하는 방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어떤 과정으로 북송을 했는가, 그리고 군령권을 무시하고 명령체계를 무시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철저히 가려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법 절차에도 위반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인권 옹호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게 된 이 사건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